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성이 공개되고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야당이 대규모 집회를 해서 안 나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거 진작에 결정된 겁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가 전반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 개원식 때도 불참했지요. 개원식도 안 오고 시정연설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기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대통령입니까? 그 선거는 왜 치릅니까? 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 있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준비한 50-50 이벤트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요. 오늘은 새로운 거 황금향, 제주 산지에서 직접 보내드리는 황금향을 전국 최저가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가격이 아주 좋아요. 4kg 한 박스에 25,050원. 지금 50-50 이벤트는 끝자리를 무조건 50-50으로 맞췄습니다. 아주 귤보다 훨씬 크고 향도 좋고 당도 과즙이 풍부한 과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어리몰이 준비했고, 또 녹용 쌍화골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많이 해 주십니다. 제가 쌍화차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쌍화라는 게 뭔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쌍화가 서로 쌍방이 조화를 이룬다. 서로 쌍자 화합할 때 화자인데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양기, 음기를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허약하고 피로한 증세를 보일 때 어이가 처방하는 차였다고 하는데요. 되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몸의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체온이.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는 그런 좋은 게 쌍화차입니다. 내일부터 지금 엄청 추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을 미리미리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녹용 쌍화골드 좋은 제품이고요.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한정판 기념 볼펜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세은 대변인님 가죽 자켓이 근사합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 제가 가죽 부츠까지 신었어요. 오, 오늘. 일로 와서 한번 써보시죠. 요새 정말 그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아, 때문에 예. 네,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좀 긴장이 되네. 긴장돼. 딴 좀 약간 TMI인데 제가 책이 나오는데요. 신간이 나오는데요. 책 쓰셨어요? 네,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책 제목이 퇴진하라입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선명하네. 네, 퇴진하라. 아주 뭐 분명하고 선명해요. 퇴진하라고 그런 줄 알고. 퇴진아 아세요?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탄핵과 임기 단축. 사실 우리 심정으로는 임기 단축 이런 게 조금 성이 안 차지요. 그런데 그게 더 빨리 물러나게 하는 방법일 것도 같고, 그래서 퇴진이냐, 임기 단축이냐, 탄핵이냐, 이것은 내일 백운기와 딥블루 시간에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이 상황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안 나온다고 정해진 거예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안 나오게 될 거라 그랬어요. 예. 뭐 확정된 건 없지만이란 단선 달았지만 사실상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거 최근에 간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지만은 아예 대놓고 아예 간신질하는구나. 사실은 이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건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도 그렇지만은 국회 개원식 때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건의해서 안 나갔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모 기능이 이제는 거의 대통령을 독차지하겠다. 측근들이 대통령을 다 차지하고 이 민생이나 국회 또는 어떤 여야 정당들하고의 거리를 벌려놓는 전형적인 간신질입니다. 이걸 이제 중상모략을 하는 참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갇혀버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안 나오겠다는 배경엔 안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도망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정보다는 약간 회피 내지는 어떤 은신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심각한 중병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받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피하는 수밖에 없죠. 아주 든든한 어떤 소통의 방화벽, 방탄벽을 설치해가지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 개원식도 안 나오고 시정연설도 안 오고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너무 오만한 거죠. 오만과 불통의 이제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식도 안 오고 이번 시정연설도 안 온 대통령이 역대급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아마 기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는 뭐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독립운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개원식 안 오고 시정연설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역사가 이를 너무나 명백하게 대통령 탄핵의 사유,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유로도 전 기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들어와서 어렵게 쌓아왔던 그동안의 이 민주주의와 관행과 관례를 깼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요. 이번에 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국정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요. 국민들은 또 다시 한번 대통령한테 무시당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원 관례 그리고 역사 최초로 기록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역사 최초로 반환점을 정말 지나자마자 딱 마침표를 찍은 유일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님이 간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진석 국회의장 부의장을 했던 자가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국회의 권위, 권능 이런 것을 잘 알고 존중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난번에 국회 개원식 불참도 본인이 건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정연설 이거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자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하고도 분리하고 국회하고도 분리함으로써 사실 측근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측근이 아첨하는 측근이거든. 아부하는 측근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명태균 그 육성통화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갖고 왜 내가 시달려야 되느냐. 국회는 시정 잡배들이고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하는 집단 아니냐. 상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을 지배하는 주된 그 키워드이자 주된 그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대통령이 그런 그 참모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는 그 아첨과 아부를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불통 정치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기제로 또 역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그 정치 기피
내지는 정치 회피의 증상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죠. 개혁을 하려는데 국회가 발목 잡는다. 잘못한 게 없는데 국회가 정쟁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모든 게 남의 탓이 되고 그러면서 성문 국회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잘 버티자. 뭐 이런 정서로 간다는 건데 이거는 일정한 어떤 그 전국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지금 뭐 우리야 뭐 야권이니까 그렇지. 오늘 아침에 언론 보십시오.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까지도 다 비판에 돌아섰거든요. 이거를 비판을 안 하면 그거는 언론사 간판 내려야지요. 예, 오히려 더 세요. 저는 요새 무슨 생각 드냐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윤기준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요즘 좀 약간 공감이 돼요. 고모스? 예, 얼마나 말 안 듣고 멍청하면 저희 고모스로 이렇게 때렸을까, 다 큰 어른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뭐 고모스가 아니라 정말 쇠방망이로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잖아. 연대 상대 우리. 거기 응용 통계학과 교수인데. 그러면 직접 가르침도 받았어요? 직접 수업은 못 들었는데 예. 학장도 하셨고 제가 복학했을 때 연대 상대 학장이셨어요. 예, 그래서 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째. 우린 또 선생님이라서 나름대로 다 존경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검사 되는 바람에 사람이 더 변해버렸을 거예요. 예. 그 구수하는 아들 뭐 검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자 아버지가 어떻게 봤을지 대단히 좀 미심쩍네요. 얼마나 복장 터지셨을까. 자, 이제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댓글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덕수가 대통령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던데 참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할 것 같아요. 시계 주문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벌써. 아이고 참네. 그래. 오늘은 제목을 저희가 그렇게 잡아봤어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다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한쪽은 개소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헛소리 하는데 또 한쪽이 잡소리 하더라고요. 오늘 뭐가 개소리고 헛소리고 잡소리인지 한번 좀 따져 봅시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국정감사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명태균 녹취 이제 공개된 다음 날 아닙니까? 윤석열 녹취가 드디어 나왔지요. 그랬는데도 그 전에 명태균 관련된 것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선 땐가 한번 일에 한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딱 끊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불확실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 뒤로 매몰차게 또 끊었다고 그래요. 일단 그 전에 거짓말한 것은 인정. 이건 또 거짓말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건 개소리입니까? 헛소리입니까? 잡소리입니까? 자, 오늘 그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매몰차게 끊었다. 이번에 강명국인가? 국민의힘 의원? 네. 뭐 박절하게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부부가 아주 박절 부부입니다. 뭐 박절하지 못해요. 그 두 분들은요. 그렇게 박절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박절하게 굴고 야당한테 왜 이렇게 박절하게 굴어요? 이게 선택적 박절입니까? 참 기가 막히고. 사실 정진석 실장이 좀 약간 굴욕적이죠. 뭐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양문석 녹취에 밖에 묶어놓은 개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한간에는 정진석 실장의 서열이 김건희 씨가 키우는 토리보다 서열 낮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정진석 실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뭘 매몰차게 끊기는 박절하지 못해서 김건희 씨는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 말은 곧바로
거짓말임이 또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한 건데 대통령 된 다음에도 통화했다. 또 이걸 또 어떻게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가 좀 많겠습니까? 오냐 기다렸다. 대통령 된 다음에는 안 했다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단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주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김정대 의원님. 명태균 씨 말을 이제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에 묻혀 있다는 그 파일은 뭐 여러 개를 담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파일이 지금 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관심사인데 정진석 실장은 일단은 뭘 알고서 우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방파제로 막아보고 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도의 배후에 그 정진석 실장이 걸어온 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2016년에도 저랬어요.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할 때 저런 말투로 막아선 게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입니다.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을 더 파멸로 이끈 하나의 배경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2022년에 이준석 대표를 퇴출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정진석. 예.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걸 맹공을 했다가 육모방망이. 예, 육모방망이 그래서 소리를 들었는데 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는 이제 국익을 위한 어떤 위대한 업적이자 이게 방문이라고 또 치켜세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얘기인데 이때 행태를 보면은 여전히 직언을 못하고 이제 강아지 마냥 발랑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보여주는 식의 이런 보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원내대표라서 민심을 전달한다는 뭐 가끔 말은 하기는 했었는데 이젠 그조차 없어졌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또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민심을 전달했는데 박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또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이 변명을 했고 국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그 태블릿 PC 터지기 전까지는 이거 다 야당의 공세라고 굉장히 그 덩치 큰 사람이 앞을 막아섰던 거죠. 그리고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60명이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등 뒤에다가 욕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정진석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래 보면은 이제 비서실장까지 가고 부의장을 거쳐서 비서실장까지 가고 이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권력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 그 보수 정권이 2013년 이래로 이렇게 어떤 그 정통 보수의 길을 벗어나서 어떤 그 돌연변이 일탈형 보수가 되는 데는 지금의 윤핵관, 그 중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회주의적 처신이 이걸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점점 골방에 가둬버리고 자기들이 장악을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설령, 조기에 퇴진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다음 정권에 또 살아남습니다.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명태균 씨하고 딱 매정하게 끊었다 이러는 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자긴 그렇게 알았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럼 나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또 말을 바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판 간신의 어떤 전형적인 처세술이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고 또 이렇게 뭐 성정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옆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신하의 도리 아닙니까? 신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모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충언을 해야죠.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오래 있었는데 당신이 국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용해 먹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나쁜 자 중에 가장 나쁜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제가 시정연설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날 그날 오프닝 멘트를 제가 시정연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날 그렇게 바꿨는데 만약에 이게 터지고 또 야당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면 안 하기로 했다가라도 나와야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정말 지금 뭐 11월 10일쯤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하기는 뭐를 합니까? 이럴 때 나와서 정말 쇄신하겠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안 나가. 총리 보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요.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비서실장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들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20%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한테 너네 당이나 잘 챙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또 비서실장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답변 보다가 가장 화가 났던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런 태도를 가진 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고?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취임 직전이라서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날이라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축하 전화가 오고 기억을 잘 못했다. 대통령이요 그냥 축하 전화 받아서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일 취임식에서 봅시다라고 하고 전화 끊으신 게 아닙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실장님 잠시만 공천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때 쫓아내기 억지로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과도한 거론하시면서 경강부회를 이런 하지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대통령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김영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언급한 거를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지금 저랑 예, 싸우자고 실장님 나오신 겁니까? 과도하십니다. 아니죠. 실장님 너무나도 저에 대한 친한 분은 얘기는 아닙니까? 지금 저를 어떻게 뭐 시간 중지해 주세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시간 왜? 중단해 주세요. 식을 지키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신상 발언하시려고 나오는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잠시만.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비서실장. 사찰에 가서 홍매와 씹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예. 앞에 타임 넣어주세요.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장난하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하려 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저게 비서실장의 태도입니다. 임세현 대변인. 아니 저는요 저희가 뭐 천하람 의원을 뭐 옹호하고 저 당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쨌든 그 천하람 의원도 뭐 비례대표긴 하지만 국민이 선출해서 의원이 된 거예요. 저는 뭐 어느 당 막론하고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저 표정과 태도와 말과 내용 저거 싹 다 오만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저 국정감사 자리가 뭐 본인들 여러 가지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거든요.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대신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대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오만하지 않고 정말 정성스러운 자세로 본인들이 약간 불리하거나 좀 곤란한 내용이 있더라도 잘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야지 저건 호통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저 표정 보십시오. 그 제스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노려보면서 소리치면서 저 태도는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네 그렇게 지지율 우리로 뭐라고 니들 아무리 발광해봤자 니들 그냥 개돼지야 요놈들아. 전 딱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니 저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 지지율에 집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윤 대통령 문제예요. 자기는 잘 보이면은 또 좋은 자리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개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또 보십시오. 이제 어디 장관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영전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대통령실 개혁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영전시켜주는. 예,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그걸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 관해서는 이제 천하람 의원이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은 네가 더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비서실장 말은 뭔 소리야. 홍매와 같이 씨는 네가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뻗대고 있는 건데 제가 본 것 중에 정치권의 가장 추악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혁신당도 책임 있게 해명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욕하는 게임으로 이게 돼가지고 저런 식의 어떤 대화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추악한 대화다. 거기에다가 상대방한테 오히려 거짓말을 강요하는 대화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중증이고 썩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법한 너무 추악한 대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를 요즘에 보는 게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갤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1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갤럽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간힘을 쓰다가 안 돼서 이제 밝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보수적인 문화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17%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좀 리얼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2.4%예요. 부정은 74.2%. 최고입니다. 부정이 최고. 그리고 또 지지율도 역대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게 연령대별로 보니까요. 그동안 공고하게 윤석열을 지지해왔던 70대 이상에서도 6.1%포인트가 빠졌어요. 60대에서는 3.8. 이렇게 지금 막 하락한 겁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지난번에 갤럽에서 19% 나왔을 때 대구 경북이 18로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더 내려갔어요. 네, 그게 좀 신기한 포인트죠. 근데 저는 그게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대였다가 한 자릿수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이제 외면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이제 탄핵이 혹은 자진하야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전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지율이 뭐 이걸 지지한다 이 10%대가 그 문제가 아니라 부정이 지금 최고치 아니에요. 지금 리얼미터 같은 곳에서도 부정이 74. 그리고 그동안에도 70% 미만인 부정이 없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부정 70 콘크리트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민들 지나가는 분들 10명 중에 최소 7명은 윤석열 대통령 전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동해바다에서 석유를 끌어오고 금괴를 캐와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고 이게 더 공고해지는 것이 이 정권의 몰락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몰차게 끊었다고 하는데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김영선 검찰에 나가서 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지금 어떤 게 개소리고 어떤 게 헛소리고 어떤 게 잡소리인지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봅시다. 그런데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3시간 전이네요.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지금 뭐 명태균 씨가 곧 또 검찰에 출석을 할 것 같은데 뭐 그저께는 전화해서 아버지 산소에 전화기 묻어놨는데 가서 다 불질러 버린다고 막 하고 뭐 그랬다가 농담이다 이렇게 말도 바꾸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근데 역시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데 명태균이 갖고 있는 2개의 대통령한테 파일 중 하나가 까진 거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당분간 아버지 산소에 가서 불사지를 일은 없다. 이걸 다시 확인해 주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나 건드리지 말으라는 얘기겠죠. 특히 검찰이나 용산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통령 육성 파일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와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만 나오면은 이제는 그 효과로 압도를 해버립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발언이 부쩍 적어진 건 뭐냐면은 본인이 주도하던 그 흐름이 현격하게 침해를 당한 거예요. 본인의 그 파일의 가치가 지금 매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킬 자신 여전히 있다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재방송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어떤 그 잡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하는 게 지금 약간 멀티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예. 명태균 씨가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연락 두절됐다 하지만 일부 진보 언론인과는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뭐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페이스북 대화는 민주당을 향해서 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뭐 일부 어디서는 명태균 씨가 그 불질른다 그 사건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이다. 도주 우려 있다.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좀 흘러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민주당을 향해서 나 좀 보호해라 라고 외치는 메시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딴에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본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보게 될 김영선 전 의원처럼 헛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거 뉴스용으로 편집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PD들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편집이 안 되는 오리지널로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공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자를 하면은 그거는 공익제보에 대한 모욕이고 더불어 조작당이 되는 거예요. 제2의 김대엽이를 만들어 갖고 대선 불복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저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공직선거법을 다 섭렵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그런데 가요. 이게 김영선 의원 주장은 이거예요. 강혜경 씨가 자기 돈 썼다 그래서 세비 절반으로 그걸 나는 메꿔준 거다. 그 이상은 모른다. 그런데 이걸로 됐다 싶었는데 선거보전금도 나왔는데 뭐 차량 비용이 또 있다, 먼 비용도 또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먹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건데 이건 뭐 검찰에서 가면은 10분 이내 그 깨질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태균 씨한테 자기 또 세비 반띵하면서 전달해 주라는 녹취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준 게 아니라 명태균한테 전달해라. 그런데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바꿔서 명태균 씨한테 주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경로를 다 알고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건 모른다고 하고 강혜경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이 얘기죠. 진관웅님께서요. 수족관 물 마시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던데.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그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는 점점 면박당하잖아요. 그 잡소리 하지 마이소 말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아바타 같기도 하고 허서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불쌍하기도 했었어요. 아, 저렇게 민간인한테 구박받고 멸시를 받냐, 오선 의원이 된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매우 스스로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저런 분이, 저런 수준의 분이 오선 의원을 했다는 것이 진짜 참담합니다. 저런 사람들 국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이고 그렇게 수준 낮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이상하게 여성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영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나는 한 모씨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라고 그런 젠더 프레임도 막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렇겠네라고 아니, 생각을 강혜경 할까요? 씨는 여성 아닙니까?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더 들어보죠. 또 다른 얘기들을. 강혜경이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한 그거는 이제 뭐 아니다 이런 게 밝혀졌고 정치 자금에서 이렇게 돈을 빼내고 또 가져가고 한. 강혜경이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아니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저한테 이제 우호적인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얘기한 바는 없어요. 김건희 여사랑 뭐 통화를 한다. 뭐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도 손들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게 어떻게 비유가 돼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오선 의원이 힘없는 남의 마누라 이럴 때 약자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구나. 특히 보수 정당에.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고향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저도 그때 같이 의원이었고 같이 예결위원이었어요. 내 질의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어떤 국무위원한테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끝을 못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한 어떤 결론이 명확해야.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인신공격하다가 다시 말이 또 산으로 가다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말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는 재주는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금 자기 보호에 굉장히 초조한 나머지 일단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막 섞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기 한때 직원한테 책임 전가 그다음에 명태균과의 관계 부정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억지스러운 방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게 인간의 품격이 좀 뭔가 좀 느껴지는 거죠. 사실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랬지 누굴 비난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 말의 어떤 전반적인 행보를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무시 내지는 깔보는 듯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슬쩍슬쩍 집어넣습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정치인으로서 도의상 해서도 안 되고 또 저기 정치적 책임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나마도 좀 논리정연하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강혜경 씨를 통해서 공개가 안 됐을 때 저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번에 내가 덕을 봤으니까 갚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 잠깐 전 제대로 된 주어 동사라도 조금 맞춰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돼요.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리고 옛날에는 산업혁명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AI 시대라서 여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일부러 정신 이상설 주장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횡설수설 이야기하나?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이런 되네. 생각까지 들어요. 네. 진짜 그거 아니라면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렇게 말하는 게. 성령의 검님, 오염수 마시지 마세요. 오염수 마시면 저렇게 된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보수형님 TV님 수돗물 덜 마셨네요. 수돗물 덜 마셨네요. 후쿠시마 원액을 떠다 줍시다. 장성란님 두서가 없네요. 참 많이 불안한 모습이네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녹취록 들으면요. 세상 비굴하잖아요. 뭐 명태균 씨한테도. 그런데 예. 저렇게 국민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합니까? 저 태도도 정말 웃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인지 부조하라고 하죠. 저런 걸. 네, 사실 그 김영선 의원 캐릭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국회의원들 특히 다선들한테서 많이 접하는 건데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뭐 한 자리 안 하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가 봐. 그렇죠. 차라리 초선 재선 정도 하다가 정치 그만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거든. 그리고 나도 한 번은 뭐 공직을 영광되게 한번 해봤다 이런 정도가 아쉬워하는 정도인데 이상하게 이 국회에서 저기 기득권이 이렇게 정치에서 강화된 사람들은 내가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더라고.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창원 의창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김해로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저기 어떤 굴욕이나 수치심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한 자리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당황한 거는 그런 자기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해왔다는 게 일순간에 다 드러나고 가족들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저기 뭐랄까 야당의 제2의 김대엽이라고 강혜경 씨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저 솔직히 말해서 저거 지푸라기라도 자꾸 일단은 악이라도 써보자 이런 심산입니다. 그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의 마음의 근원에는 나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심성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사람을 얼마나 괴물로 만드는가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사례가 지금 보여지고 저렇게 있다고 얘기를 봐요. 하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도 참 궁금해요. 이은주님 논리도 꽝, 문맥도 꽝, 생각도 꽝, 태도도 꽝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검사가 7명이라고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무혐의 다 나오잖아요. 네. 차라리 7명이 제대로 하면 더 낫겠는데 일단 의지도 없고 그런데 뭐 박성재 법무장관은 창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제는 이제 검찰 수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 반사처럼 나온 반응이 얼마나 하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을 저희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김영선 씨가 일단 검찰 조사 받고 뭐 나왔는데 일단 본인이 그동안 뭐 정치하는 그 오랜 여정에서 이런 식으로 뭐 공천을 뭐 이른바 외관 매직처럼 했다던가 하는 등등의 여러 불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쫄려가지고요. 나와서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과정에서 아마 뭐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증거나 증언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김영선 전 의원도 핵심 피의자
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걸 포함해서 특검을 아마 발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관들 참 뭐라 그럴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판사 아니었다. 바로 변호사 개업했다 그러더라고요.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판사들이 얼마나 막 이랬었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바로 변호사 개업했더라고요. 아니 그 의뢰인이랑 어떻게 상담은 가능하겠습니까? 저 정도 인지 수준이면요? 근데 왜 그게 잘못 알려졌는지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 본인이 그러고 다녔을까요? 글쎄, 뭔가 판사 출신, 언론인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법고시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를 하니까. 그리고 판사라 그러면은 검찰보다는 이미지가 한결 이제 균형 잡히고 품격이 높은 걸로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이 또 활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법대생들의 민낯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그 학교에 지금 이미지가 이게 미신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서울법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오히려 너무 똑똑해도 탈이구나. 더 망가지기 쉽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도리 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윤석열, 김영선 보면 서울법대 입시 비리 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뭐 판사 출신도 물론 판사분들 훌륭한 분들 물론 많지만 지금 정치인들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황교안, 나경원, 주호영 이런 분들도 판사 출신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정규제 TV에서 굉장히 재밌는 황교안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었나요? 예. 정규제- 판사 근무한다는 검사 같대요. 아 그래요? 예. TV에서 굉장히 재밌는 쇼츠 영상이 나왔어요. 예.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건데 정규재 씨가 예. 이재명 대표가 서울법대를 나왔어도 봤어요. 서울법대를 나왔어도 검사 사칭한 걸로 저렇게 벌금형을 1,500만 원 때렸을까? 예. 자기는 아니었을 걸로 본다. 그게 실제로 의뢰인 주범은 그다음 또 KBS 기자인가 뭐 하나 기자가 KBS 끼어 있던데 예. 거기는 오히려 불기소됐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트들끼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경력을 찾아봤을 거고. 근데 뭐 학력이 좀 이상하더라. 이러니까 그런 걸 또 본보기 보였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런 놈이 변호사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면은 평생 먹고 삽니다. 어디 가서도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엄청난 그 간판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보고 또 본인들도 그거를 기대하고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그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간판의 위력이라는 거고 이게 엘리트 카르텔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돈과 권력의 냄새는 유달리 잘 맞죠. 그리고 그거 하나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번 사태 아니라면 김영선 의원 언제든 공기업 사장 갈 수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아니면 개각에도 참여할 수 있었을 거고 참담하다. 계속 여사한테 사인 보냈을 거고 이렇게 하면은 다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그리고 내가 누군데 항상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는 서울법대 뭐 나온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요. 그냥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이라고 봐요. 뭐 윤석열, 한동훈 보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만 잘 봤기 때문에 책도 안 읽고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기본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윤석열, 뭐 아까 보는 김영선,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서맥가이님, 서울법대가 아니고 서울밥대구만. 예? 식탐으로 졸업했네. 저는 아까 김종대 의원님 지금 대학 교육의 문제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요즘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건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방을 활성해야 된다. 지금 뭐 완전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저 양반 대선 나오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뭐 벌써부터 많이 나오죠. 뭐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근데 왜 안 그러겠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되는데. 김영선 같은 사람도 오선 의원 하는데 뭐 어디 못하겠습니까? 참.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 병이 걸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보 관료나 어떤 그런 독립기관의 장 같은 경우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권력으로 가는 그 디딤돌 내지는 징검다리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감사원장이 대선 도전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어떤 전문직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기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이상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전문직도. 외교관은 거의 시도가 된 적이 없고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주고 그거 아니면 뭐 행정관료, 정통관료들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실은 아예 요즘 검사들이 사법고시로 검사 임용될 때부터 훌륭한 검사가 꿈이 아니라 여기서 검사 잘하면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기업체 갈 수도 있고 뭐 큰 돈을 변호사 로펌 갈 수 이게 장래 희망이야. 요즘 검사 그 젊은 층들의 꿈이.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섰다는 거야. 아니 군인이 사관학교를 임용해서 장교가 됐으면은 뛰어난 전략가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름을 남기겠다는 꿈을 꿔야 되는데 옛날에 군인들 어땠습니까? 한때 군사정권 때. 공기업 사장 뭐 이런 게 꿈이에요. 그리고 입시 요강에도 아예 요즘 사관학교는 5년만 근무하면 의대도 갈 수 있고 법대도 위택 보내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기 직업의식이 희미해지는 게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전문직인 줄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검사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뭐 검사가 전문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에 그 법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내려놔야죠. 그냥 선출직을 하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쑥이님께서요. 네. 저기 그 마약범 조폭 수사하면서 고생하는 검사들 많아. 특수부가 뭔지 권력이 뭔지 모르는 검사도 많아요. 그건 전제로 해서 내가 말씀드려요. 쑥이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김종대 교수님 오늘 또 사이다 발언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정어리방 쑥이가 영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진석 실장 김영선 의원 쭉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떤 소리 같습니까? 또 하나 들어볼 부분이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얘기를 했는가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흘 동안이나 가만히 지금 뭐 아무 말도 않고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면요. 발목이 다쳐서 왔을 때 침을 넣으면 일단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이제 그게 썩어서
발목을 잘라내야 되는데 침 들고 달라드는 그런 격입니다. 지금 언제적 지금 저런 걸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지금 될 상황입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솔직하고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임세현 대변인. 네. 일단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의 발언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못 믿겠어잖아요. 맞습니다. 저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끌려와가지고 이거 뭐 쩍벌 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너무 늦었어요. 애초에 국민들이 버스 여놓고 빨리 타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뻔한데 뒷공문 잡는다고 됩니까? 4일 동안 뭐 했고 그동안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때 뭐 했냐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본인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까지 담당했습니다. 인사까지 본인들 검토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통령실에 이상한 사람 가는 거 몰랐어요? 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인사검증했는데 이렇게 간 사람들에 대한 본인 책임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여당의 대표면 대통령 보좌 본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원 안 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버버버버 대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지지율 나락으로 떨어지고 침몰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배에 올라타겠다. 아니 버스에 올라타겠다고요? 버스 이미 떠났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양제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은요. 그리고 지금 저 긴 워딩 속에서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 왜 특검 얘기는 안 해요? 국민들은 특검 듣고 싶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에 진실을 밝히려면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특검에 본인이 일부 의원들 데려 찬성시키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저 진정성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김 의원님 적어왔잖아요. 네. 지금 3교시 끝난 지가 언젠데 3교시 과목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뭐 나흘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여당의 분열로 나가는 이제 신호는 아니냐 하는 거는 조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후 약방문도 대통령은 안 받아들인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분열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당 그 상임 고문단이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 전에는 또 중진 언론들이 네 명인가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냈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평소에 얘기 안 하던 중진들까지 나서고 또 영남권의 초재선들이 언론에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완전 포위당한 겁니다, 지금. 물론 이런 상황에서 난 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저런 얘기가 어쨌든지 간에 특검 전국에 있어가지고는 다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거기에다 보수 유튜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위기 같아요. 왜냐?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당이 국민의힘이 하나의 집권 여당의 국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 이제는 스스로의 책임 공방으로 가는 국면이다. 책임 공방으로 가는데 그게 더 강도가 높아지면 그건 분열이거든요. 예, 그런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보수 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김종대 의원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혹시 특종이 비결입니까? 오늘 정어리 TV에서 특종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뭐 김종대 의원님 특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니까? 하나 빼주세요. 아니 정어리 TV 와서 생귤 하나 먹고 네, 귤. 그리고 뭐랄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건 있습니다. 네. 저는 나이 50대까지는 의미를 위해서 살았는데 의미? 예. 가치와 의미와 뭐 규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인생관이 바뀌었다. 뭘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 재미다.
재미가 의미를 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재밌는 거라면 내가 못 견디고 다 보거든. 어허. 뭐 넷플릭스에서도 찾아보고 뭐 예술의 전당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왜 그러냐? 의미를 끌어주는 게 재미더라 이거요. 그래서 저기 내가 또 문명 탐사도 간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그 잠든 세포를 깨우려면 여태까지 의미 있지만 낙엽은 너무 아름답고 영화는 너무 재밌고 한강의 소설을 보면은 밤새는 줄 모르겠다. 어허.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삶이냐. 이런 느낌으로 산다 이거야.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하루에 활력을 위해서 살으라고. 오늘 하루에. 어디 도 닦고 왔어요? 제가 또 저 장자노자도 보잖아요, 요즘. 알았어요. 특히 그 저 최 무슨 교수요, 그 장자강의 끝내줘. 의미보다 재미, 그것보다는 자관 재미있어야 의미도 온다. 그건 아주 그 제가 얘기예요. 아주 좋아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우리 이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하는 꼴 보면 너무 추악하잖아요. 너무 추악해서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잘한 건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아마 분명히 불행하게 끝날 거거든요. 뭐 어떻게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되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양한 얘기가 많아요. 네. 김건희 씨 소재로 해도요. 저는 넷플릭스 한 40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나요?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많이 갖고서 있지만은 또 그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저기 지혜검을 녹슬게 만드는 거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을 해야 탄핵도 잘 되고 퇴진도 잘 되는데 저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삽시다. 예. 근데 보스 형님 TV님은 진짜 노벨 댓글상 드려야 돼. 동훈서답. 동문서답. 동훈서답. 그렇게 또 말이 됩니까? 아이, 참 근데 대단하세요. 여러 가지로 참 한동훈 대표는 알맹이가 없어요. 아니 나는 알맹이. 내가 어디 유튜브 일을 많이 다니는데 특별히 이 정어리 TV 댓글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정말 그거 진행자 행복하다니까요. 능력입니까? No. 정말 그건 100%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매일 아침 인사를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올렸어요. 오늘 제가 정말 아침에 방송하러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매일 아침 만나는 이 기쁨. 그것도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하고 매일 아침 만나는 거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완전히 신이 나셨네 그냥. 정말요. 예. 이런 분들 어디 뭐 하루에 한 분만 만나도 정말 그 떡을 싸들고 가서 만나야 될 분들을 지금 2만 5천 명 넘게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예. 제가 참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거는 작지만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에 모아내는 어떤 그 능력은 제가 정말 그 참 탐복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하나 기적은 이제 동시 접속하고 좋아요가 일치하는 기적인데 지금 2만 5천 분 넘게 계신데 11,000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 안진걸님 즐겁게 탄핵으로 이 안진걸 소장님은 꼭 임세현 대변인 나올 때 와서 댓글 남기던데요. 감시한다니까 감시. 제대로 말하면 감시한다니까요. 정말. 글쎄 말이요. 감시 공동체야. 네. 다 쓸 데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난 토요일 참 서울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뭐 30만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17,000명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눈에 봐도 그 정도는 아니구만. 아니, 제가 지금 오랜 집회 참석 경험으로 봤을 때 30만이 전 맞아 보이고요. 경찰은 의도적으로 이 의미를 축소하려고 매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 하는 행사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윤석열 퇴진 집회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도 있는데 뭐 되게 굉장히 축소합니다. 몇백 명 안 왔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의미를 축소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도 이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저런 집회 수치를 좀 줄이면은 윤석열이 좋아하나요?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이제 또 보고하겠죠. 아예 얼마 안 됩니다. 뭐 총동원령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한 차선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기 경호처나 이런 데 일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 이 집회가 어떻게 그 진화해 가지고 자기네 어떤 그 경호선을 뚫을지 언제 계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아마 다 시뮬레이션 굴리고 있을 겁니다. 예. 방글이님 현장에 있었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가을 향기님 경찰 눈은 동태 눈인 듯. 명태 눈 아닐까요? 명태. 요즘에 명태입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국감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만나 뵙기로 하고요.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